요즘 세상은 온통 데이터, 통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질문에는 누가 답해주지? 바로 그 왜라는 질문. 숫자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 이유와 의미를 파고드는 흥미진진한 여정. 질적 연구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렌즈가 있다고 치는 거죠. 양적 연구는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 같아요. 넓은 패턴을 보고 숫자를 통해 무엇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알려주죠. 반면에 질적 연구는요, 우리가 직접 건든 거리의 시점이요.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진짜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서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을 6가지 뚜렷한 길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걸 넘어서 어떤 현상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일상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는 것까지 이 6가지 길이 바로 질적 연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6가지 목적을 크게 세 덩어리로 묶어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세상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서요. 그 다음엔 아주 특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는지 그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질적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죠. 바로 세상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구자가 밖에서 저건 저럴 거야 라고 마음대로 재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발을 직접 신어보고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이른바 내부자적 관점을 포착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 노동자에게 일이라는 게 그냥 돈벌이 수단일까요? 아니면 자아 실현의 과정일까요? 그 답은 오직 그 사람의 목소리 안에만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 조카를 보는데 질문의 결이 완전히 다르죠. 양적 연구는 시간과 애착이라는 변수 사이의 관계, 즉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물어요. 하지만 질적 연구는 한 남성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대체 어떤 경험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묻습니다.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 목적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건데요. 바로 일상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는 겁니다. 이건 그냥 관찰한 걸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질감, 그 결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담아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분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몰렸던 세상의 한 단면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말이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거창하고 특별한 걸 쫓기 전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학교나 직장, 우리 동네 같은 평범한 일상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위대한 발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면 더 재밌어요. 원래 초기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다른 문화나 하위 문화를 이해하려고 시작된 거거든요. 도시빈민, 이주민, 소수 집단처럼 그때까지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의 일상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렌즈를 더 좁혀서 아주 특별한 목소리에 집중해 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질적 연구의 아주 중요한 철학이 드러나요. 바로 넓이보다 깊이라는 거죠. 수천 명을 얕게 아는 것보다 단 하나의 특별한 사례를 정말 속속들이 파고드는 게 훨씬 더 큰 통찰을 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례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무작위로 뽑힌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선택된 거죠. 왜냐? 이 한 사람, 이 한 집단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거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1950년대 트랜스젠더 여성 아그네스의 이야기가 당시 젠더에 대한 통념 전체를 흔들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특정 사례에 집중하는 건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정말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진짜 영향을 평가하는 거죠. 통계 수치 뒤에 숨겨진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성공이냐 실패냐 도장을 찍는 게 아니에요. 첫째,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요. 둘째,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나 긍정적인 효과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차가운 통계 데이터라는 뼈에다가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라는 살을 붙여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섹션인데요. 현상을 이해하고 특정 사례를 파고들고 이 모든 걸 넘어서 질적 연구가 진짜로 가고 싶어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그건 바로 발견과 이론화입니다. 네, 맞아요. 그냥 세상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텔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질적 연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론화라는 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인 과정이에요. 일단 현장에 뛰어들어서 생생한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 데이터들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 새로운 개념들을 발견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각들을 모아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바닥부터 탄탄하게 쌓아올린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질적 연구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우리가 에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당연한 밑에 숨어 있는 어떤 가정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우리 생각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딱 하나의 핵심은 뭘까요? 질적 연구는 결국 왜? 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맥락, 의미를 끄집어내는 거죠. 조감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거리의 시점에서 세상을 깊이 있게 그리고 더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주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일상 속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아직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